난 건 강남 스타일 엑스포 PT 제작에 53억 들었다. 진짜 이거 아 씨발. 감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거 파헤쳐야 돼요. 동영상을 보여드릴까 감사합니다. 말까 하다가 동영상이 뭐 길지도 않아요. 1분도 안 돼. 근데 거기 보면 그냥 뭐 우리나라의 부산 모습은 진짜 한 6, 7초 되나? 네, 그 정도 나온다고 하죠. 나머지는 왜 우리나라의 좀 셀럽들 싸이, 이정재, 조수미 뭐 반기문 이런 사람들만 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물론 영상만 53억이 든 건 아닌데 PT 하는 그 행사 자체에 들어간 비용이 53억이더라. 이 대행 업체랑 PT만 4번을 하고 뭐 리셉션 하고 최종 PT를 했다는데 그 4번, 5번 한 결과가 이겁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 결과가 이 정도 53억에 이 퀄리티가 나왔다라는 거고. 아니 언론에서 이거 PT 보고 박빙으로 돌아서 떼잖아요. 내 생각엔 그래.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PT 보고 박빙으로 돌아섰다가 투표할 때 야나 못 찍겠다 했을 것 같아. 아니 누가 이 PT를 보고 강남이 부산에 있어요. 아니 부산도 강남은 강남이긴 하지. 근데 강남 스타일 참 보셨나요 이거 끝까지? 아니, 사실 이 PT 제작에는 뭐 5만 원도 안 들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또 뒤져보면 유명한 사람 아들이 한 명 있어가지고 현기증으로 그거 생겼을 것 같아. 퇴직금. 퇴직금이 생겼을 것 같아. 아마 연예인들 촬영비 정도가 들어갔을 텐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 과하고. 아니 연예인들 촬영비도 안 들었겠던데 보니까. 국정조사감이다. 그렇죠. 이거는 국정 53억. 저한테 오셨으면 제가 5.5억 3천 해드렸을 텐데 정말 아쉽네요. 저도 디올 사가지고 한번 가겠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 10분의 1 가격에. 근데 이거를 그렇게 이제 제작을 할 때 거의 분위기가 90년대 뮤직비디오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강남 스타일의 전주가 나오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게 강남 스타일이 벌써 10년이 넘었을걸요? 유행을 그렇죠. 한 지가. 2011년, 12년 제 기억에 12년 뭐 이때쯤이니까 12년. 그러다 보니까 이 분위기 자체도 왜 예전에 KTV 같은 데서 그 뮤직비디오 틀어주고 했었던 90년대 감성으로 이걸 가지고 다른 나라와 어떤 경쟁을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이제 PT를 하러 나온 박형준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대에 올라왔을 때 그 부산이라는 알파벳 한자 한자씩 들고 있는 사람들을 같이 올려서 5명이서 외국인 그 정도 PT를 준비를 했다는 게 이게 지금 뭐 부산 시장뿐만 아니라 그 고위 공직자들 싹 다 데리고 가고 대기업 총수들 다 데리고 가서 열심히 우리가 진짜 미친 듯이 돈 쓰고 오일머니에 대적해서 이만큼 돈 퍼부었는데도 못했습니다라고 할 만큼 최선을 다했느냐? 아니라는 맞아요. 겁니다. 그리고 엑스포는 단순 관광이 아니거든요. 단순 관광이 아니고 방문자가 뭔가를 얻어가야 되는 행사예요. 원래 영업사원들 교육시킬 때 그런 이야기 한다고 하잖아요. 이 영업을 성공시키면서 내가 뭘 얻는지를 강조하지 말고 이 영업을 성공하면서 네가 뭘 얻는지를 강조해야 된다고 이 1호 영업사원아. 부산에 와가지고 뭘 배워갈 수 있는지 이런 걸 해야 되는, 무슨 여기가 무슨 싸구려 관광지도 아니고 모여가지고 나는 강남 스타일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참 결국에는 저게 이제 그 민주당 선거운동이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Only one choice. Only one choice. 일찍만 와라.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나라장터에 올라온 그 엑스포 유치 홍보 활동 용역 이런 것들이잖아요. 요것이 대략 300억이에요. 300억.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얘네들 뭐 세금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세금으로 한판 잘 놀았다는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저쪽 119하고 29가 이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 사우디하고 박빙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이 돈 졌더라도 돈 아깝다는 느낌이 안 들 거예요. 졌더라도 최선을 다했다. 젖잘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과가 딱 보고 나니까 니들 뭐 했냐?
국민 세금으로 니들 뭐 했냐는 소리 나오잖아 지금.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 이렇게 비아냥거리지만 사실은 우리도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래요. 정말로 부산에 엑스포가 유치돼가지고 부산이 정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되고 그걸로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면 그걸로 우리는 대만족이죠. 근데 하는 꼴을 보아하니 도저히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외국이나 돌아다니면서 이 나라에 1조 주고 이 나라에 2조 주고 저 나라에 10조 주고 어디에는 대포알 주고 어디에는 이러고 자빠졌으면서 우리는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내수 경제 다 포기하고 여기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했다가 이걸 또 이렇게 대참패를 해가지고 오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 국민들 입장에서. 아니 질 수도 있잖아. 게임이라는 게 질 수도 있는 거고 게임이 아니지만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라는 게 질 수도 있는 거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실패를 하면 실패로부터 더 많은 걸 배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결과에서 뭘 배울 수가 있고 우리가 무슨 외교적 역량을 어떻게 입증했냐고. 입증하긴 했지. 이 정도로 병신이라는 걸 입증했지. 이걸 가지고 뭐 외교 역량을 보여줬니 우세는 샀지 제대로. 저 바보들. 아니 119대 29가 나오는데 발표하기 하루 전까지만 해도 박빙이다 이러고 자빠져 있는 게 대한민국 정부라는 것밖에 더 보여줘요. 네. 자, 근데 물론 짜여진 일정이긴 하지만 12월 11일에 네덜란드를 가요. 꼭 이런 데다가 빈정상하게 뭐 네덜란드 국빈 방문 최초 이런 걸 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윤석열이가 똑똑해서 국빈 방문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코로나 때 못 썼던 돈 각국이 쓰는 거예요. 사실은 저거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 될 자리를 윤석열이가 열심히 가는데 뭐 자기들이 보기에는 야 이게 뭐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를 또 이 정권이 바뀌니까 알아줘가지고 윤석열 내외를 국빈 초청하는구나 이런 개소리하고 자빠져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거기다 뭘 겁니다. 무슨 뭘 체결하기 위해서 간다고 거는데 아무 쌀데기 없는 짓거리고 지금 국민 혈세가 578억까지 원래는 249억이었는데 329억 더 쓰고 이 더 썼던 이유 내년에도 지금 순방 예산 올려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 썼던 돈 작년에 썼던 돈 대부분은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이라고 썼단 말이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국정조사감이에요. 어떻게 29표밖에 안 나왔는지 국정조사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잘 싸웠다 문제가 아니라고요. 국고를 낭비하면서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국정조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네덜란드의 국빈으로 추천받아서 간다라고 하는데 이 네덜란드 총리하고 작년 그 나토 때부터 굉장히 여러 번 만납니다. 한 4번, 5번 정도 만났어요. 정상회담을 그렇게 계속 했는데 의제는 항상 똑같더라고요.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좀 해달라. 왜냐하면 네덜란드에 ESML이라는 굉장히 큰 반도체 장비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장비 업체가 한국에도 들어와 있는데 SK하고 삼성하고 반도체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 포션을 차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그 4번, 5번 되는 정상회담의 주제를 보면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 반도체의 투자 유치, 반도체에 좀 잘 봐달라. 아니 달라지지가 않는데 그걸 가지고 국빈 방문을 또 한다는 게 웃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빈 방문 해줬으면 또 뭐 주고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갔으면. 계속해서 공급망 강화 논의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2022년부터 계속된 건데. 결과 보여줬잖아요. 119대 29. 또 오늘 보여줘? 이 논의를 하러 또 간다는 게 웃기다는 거예요. 또 갖고 오겠지. 119대 29에 준하는 뭔가를 가져오겠지 또. 아, 나 환장하겠다 진짜. 네덜란드 인구가 한 1,700만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보다는 못해. 그렇게 큰 나라 아니고요. 거기서 뭘 받아오면 뭐 하겠어요? 지금 윤석열이가 이번에 그 영업사원 애교하면서 투자 유치 받고 이런 게 7조쯤 되고요. 퍼준 게 100조 정도 되니까. 아유 등신. 자 그렇다 치고 좀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치일은 잘하느냐?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여러분.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 중에 성장률 중에 수출 수입, 수출도 성장률이고 수입도 성장률이고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비중이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수인데 내수가 완전히 꽁꽁 얼어붙었다. 그러니까 표현이 약간 시적이잖아. 내수가 어떻게 꽁꽁 얼어붙어. 실제로는 내수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수가 망하게 하지 않으려고
지금 이번에 행사했잖아요. 임시공휴일 만들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임시공휴일이라고 그래서 샌드위치 데이 거기다가 이 공휴일 넣어가지고 쿠폰 발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관광 와라 뭐 사라 막 그랬는데 소비가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이건 미치는 거죠 이게. 아니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게 돈이 있는데 휴일이 생기면 돈을 쓰죠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 휴일만 생기면 그럼 돈을 씁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 시간 빈곤이어갖고 예. 돈은 있는데 바빠서 못 쓰는 경우는 아주 극히 일부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쉬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자기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자기 취미 활동을 위한 뭔가를 산다든지 이렇게 자기 리플레시를 위해서 돈을 쓰는데 지금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 내일 쉬어 그러면 그때부터 뭐해? 뭐 하긴 침대에 누워가지고 텔레비나 봐야지. 넷플릭스나 봐야지. 제일 싸게. 새날이나 봐야지. 새날이나 구독하고 봐. 그렇지. 나 얼굴 보는데 얼마씩 드는 줄 알아? 야, 변호사 겸 의사가 구독 선동해 주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진짜 나랑 1시간 이야기하면 돈 많이 들어요. 내수 경제 살려. 이렇게 싸게 볼 수 있는데 구독, 좋아요나 하고 봅시다. 아무튼 간에 돈이 없는데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 휴일만 주면 뭐예요? 어떻게 돈을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를 베푸는 것처럼 시혜적으로 했던 이벤트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소비가 얼어간다. 그럼 진짜 시적인 표현인데 사실은 언론에서 정확하게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그 사회에 나오는 40, 그러니까 20, 30대의 사회 청년들이 갑자기 오른 교통비 이게 지금 굉장히 체감적으로 빨리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달 그러니까 오르기 전과 후가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생활부터 접기 시작합니다. 생필품부터 아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교통비 할인까지도 완전히 멈춰버린 거죠. 네. 이 짓을 왜 했냐면 국민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저 쿠폰 뭐 만들고 요것이 뭐냐면 핫도 성장률이 OECD 국가 중에 거의 꼴찌 정도로 지금 가버렸잖아요. 윤석열 집권하고 나서. 그러니까 미국이 뜻밖의 성장률을 만든 이유가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진 이유가 내수예요, 내수.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잠깐 이렇게 분기별로 했을 때 성장률이 올라간 건 뭐냐면 소비하고 설비 투자 요런 정도가 성장률을 약간 받치고 있는 느낌이에요. 무역 적자 계속 나잖아요. 수입도 줄었고 수출도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핑퐁 게임처럼 누가 흑자네 적자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성장률을 올리려고 이런 행사를 했는데 전혀 약발이 안 통한 거예요. 근데 원인 진단은 마차님이 정확히 한 거예요. 두 분 마찬가지로 쓸 돈이 없는 거지 일단은. 그런데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 교통비 할인하는 것들 많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복지 정책인데 교통비를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선불 내면 싸게 끊어주는 건 똑같은 원리가 지역화폐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10만 원어치를 사면 실제로는 11만 원어치 주는 것처럼 교통 할인 카드라는 걸 사서 선불을 내면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탈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멈췄어. 예산 부족으로 교통비 할인이 멈췄어. 그게 멈춘 이유가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비 확보가 완료되지 않아서 주지 못합니다라고 공고가 올라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나라에서 돈이 없어서 지금 지방에 못 내려 보낸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이모군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사람들이 역사를 개판으로 배워서 그래요. 옛날에 삼국시대 때도 그랬고 고려시대 때도 그랬고 조선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옛날에 보면 세금을 가혹하게 걷어가지고 국민들이 불만이고 막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거짓말이에요. 없는 사람한테 세금을 가중시키고 있는 사람 세금을 감면해주면 국력이 떨어지고 민생이 도탄이 나는 거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 부담을 과하게 지우고 없는 사람한테 세금 부담을 줄였을 때 국력이 강해지고 민생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시대 어떤 역사를 찾아보세요. 안 그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이라든지 우리나라 이런 오피니언들 하는 사람들 보면 종부세가 줄어들어가지고 허리가 휘어졌다, 허리가 펴졌대.
가진 자들한테 과도한 세금, 과도하면 안 되지, 그것도. 세금을 걷고 없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감면해줘서 민생을 키우고 국력을 강화시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인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가진 사람한테 세금을 감해주고 없는 사람한테 세금을 과하게 맞아요. 매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 PT 제작에 쓴 53억 원을 이 알뜰 교통카드에 썼으면요 몇십만 명 혜택 보겠네요. 몇십만 명 보죠. 씨발. 아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이모곤란 상황, 수단 예산이 부족해서 경찰 초과 근무 자제령, 현장에선 강력 반발. 돈이 없어가지고 이 경찰들이 다른 직업도 아니고 경찰은 초과 근무 엄청 해야 되는 자리야. 안 할 수가 없는 자리잖아요. 야 잠깐만, 초과 근무 돈 안 준댄다. 잠복 근무 끝. 그럼 이제 치안도 엄청나게 흔들릴 겁니다. 저런 미친 놈들이. 그리고 아니, 사실 이미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청년 패스 이야기했잖아요. 한 달에 3만 원만 내면 한 달 내내 그 돈으로 모든 교통을 다 탈 수 있는. 왜 생각이 이렇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린 지점이 있던 사건이 있었잖아. 정부에다가 청년 패스 예산을 요구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왜 청년한테만 줍니까 그랬다는 거야. 반대한 그러니까 청년 패스를 반대하는 목적이었지.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다 줍시다. 그러면 전 국민 다 줍시다 한 거예요. 그래 맞아요. 청년만 줍시다. 힘듭니까? 작년도 힘듭니다. 그래요. 아니 나이 들면 무덤 아파가지고 대중교통 없으면 못 다녀요. 다 줍시다. 참 진짜 대한민국 어쩌려고 이래. 그리고 지금 이제 경제 쪽 이야기로 가면 한국은행이 지금 7회 연속 금리 동결했거든요. 아, 나 저거 보고 있으니까 참 금리를 동결했다는 건 한국은 금리가 그대로 있고 미국 금리만. 미국 금리는 올라가고. 미국도 최근에 올리진 않았어요. 근데 한꺼번에 막 올리는 막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이런 게 있다 그러는데 그래프 보시면 지금 끝부분에 가서는 미국 금리랑 한국 금리가 2% 격차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계속 7번 올릴 때 한국은 그대로 갔다는 거잖아요. 7번을 그대로 있었죠. 근데 이게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무능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특수한 상황은 뭐냐면 빚내서 집 산 사람이 너무 많아. 빚내서 집 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만약에 금리를 올리면 결론적으로 은행들 뒤집어질까봐 못 올리는 측면하고 물가 관련한 부분이 있거든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금리가 올라갔으면은 내가 돈을 빌린 사람은 이자를 많이 내야 되고 내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자가 많이 생기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때문에 특히 빚내서 집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뭘 또 금리를 같이 따라 올리면 물가가 올라갈까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리를 내리자니 물가가 가계부채가 불어나고 금리를 올리자니 부동산 PF 대출받은 사람들 금융 부실 우려가 여전하게 생기고 그 우리나라만 못 올려가지고 지금 이 격차가 일어나는데 간단히 말하면 저거는 뭐냐면은 국채 발행하거나 이런 거 발행할 때 한국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미국 돈한테 투자를 하면 이자가 더 많이 나오는 거고 금리가 한국 돈 원화에 거기다 하면은 덜 나오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그 돈이 또 이동하는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은행만의 무능이 아니라 경제 정책이 총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요즘 하고 있는 거죠. 야, 뭘 금리를 올리니 내리니 말아 이야기를 해요. 한 놈만 내리면 되지. 왜 그러십니까? 야 변호사도 저렇게 이야기하잖아.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이 이것도 골 때리는 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낮췄고 물가 전망은 올렸다. 정말 비극적인 소리죠 이거. 반대가 돼야지. 성장률 전망은 높이고 물가 전망은 낮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물가 잡겠다고 물가 담당 무슨 주무관이니 사무관이니 맞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너네 뭘 밀가루를 가지고 담당해라. 라면, 너네 쌀을 담당해라. 규제 없앤다며. 그러니까 커피 주무관, 라면 주무관 따로 만들었다면서요.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물가는 못 잡겠다는 거죠. 그런 것만 있을까? 유튜브 새날 주무관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아니 생각해봐요. 커피 주무관이 뭐 해가지고 커피값 내릴 수 있어요? 쌀값 주무관이 뭐 해가지고 쌀값 내릴 수 있어요? 라면 주무관이 뭐 해가지고 라면값 내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거든요.
그거는 국가가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기업을 부당하게 그렇지. 억제하겠다는 조인트 뜻밖에 안 까겠다는 돼요. 거지. 예. 직권 남용을 하겠다는 걸 외부로 공표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유시장 경제에 입에되는 거지. 그렇죠. 경산 전체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지. 아, 맞구나. 참 상황이 이렇고요, 여러분. 그다음에 다른 그래프 몇 가지만 더 볼게요. 산업활동 증감 추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10월 달까지 여기 보면 전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성장률에 포함되는 것들인데 다 봐봐요. 11월 달 오면서 다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다음에 제조 반도체 생산 증감률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반짝 좋아지긴 하는데요. 오늘도 보니까 뭐 댓글창에 YTN이 수출 무역이 늘었다고. 이게 뭐냐면은 속지 좀 마요. 이 언론사들의 대표적인 스킬인데 기저효과 때문에 마이너스 났던 게 마이너스 4가 났다고 쳐. 그 다음에 올리면 증가율은 올라갈지 몰라도 실제로 수출하는 양은 훨씬 떨어져 있는 거는 숨긴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에 제조 반도체 생산 증감률 이런 식이고. 다음에 산업활동 동향 지표 증감 추이. 이 흐름이 잠깐 반짝반짝들은 올라갔는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반적으로 다 망가지고 있다는 걸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이제는. 상저하고요. 상저하죠. 요거 이제 아마 엄청난 패러디가 나올 거예요. 상고하죠. 상저하고 상반기에는 조조하고 후반기는 고비다. 상저윤끌. 상저윤끌. 이게 바로 석패죠. 성년이라 패배했다. 이게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못하니까 지지하지 않는 거고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게 답이라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탄핵 발의해놓고 총선하자 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세금 많이 들어가니까 한 번에 끝내자니까 어디도 골치 아파요. 한 번에 딱 끝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언론들이 지금 수출이 증가했다고 얘기하는데 수출 증가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워낙 못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잘하면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년에 성장률이 있잖아요. 아까 얼마로 했 내년 성장률이? 2.1. 한은이 지금 예측하기 2.1이라고 그랬잖아요. 저것도 사실은 기저효과가 있는 거죠.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상 회복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원래 월 1,000만 원 벌던 집에서 월 500을 벌어온 거야. 그랬더니 월 500을 벌다가 그 다음에 월 600을 보니까 20%나 증가했다고 지금 맞아, 그러고요. 그거예요. 딱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윤석열 탄핵이 답이다.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 1번. 본심이 1번 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을 습관적으로. 삭제하면 돼요. 윤석열 탄핵에 동의하지 않는 분 댓글창에 1번. 아니 예전에 푸나님이 저런 이야기해서 원래 2번 찍었는데 마음을 숨기고 1번을 찍은 사람들 1 눌러라고 해서 제가 1번을 눌렀어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 본심은 그거였어요. 나는 이럴 때도 2번 안 찍어. 나는 1번만 찍어 이런 뜻이었거든. 아주 그냥 야, 진짜로 1번이 있긴 있다. 이게 농담일 걸 수도 되게 야 스텝. 이거 일단 지우지 말아봐. 아니야 이 사람들도 저랑 뭐 심지어 똑같을 거예요. 그런 거야? 그래도 나는 1번만 찍어. 나는 2번은 절대 안 찍어 이런 거지. 자, 내일 집회 잠깐만 알려드리고요. 내일 집회는 12월 2일. 내일은 물론 가요제만 하는 건 아닙니다. 가보시면은 연설도 있고 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행사가 시민들의 일단 뭐 참여. 시민들 또는 셀럽들 발언은 있어요. 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고. 장소는 똑같이 오후 5시에 시청역 8번 출구고요. 각 지역에서 촛불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네. 자,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그냥 뭐 운동 나왔다 생각하시고 잠깐 가볍게 나오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여기 무슨 옛날처럼 체류탄 날아다니는 거 아니고 네. 그냥 뭐 문화제죠. 문화재 이런 거라서 그냥 즐기시면 돼요. 이번 주는 특히나 시민가요제가 들어있는 주이고요. 네. 전주, 전남, 전북, 충북, 충남 계신 분들은 새날 전주 콘서트에 오시면 됩니다. 예. 특곡 콘서트. 알겠습니다. 네, 토요일 3시, 내일이죠 3시 전주대학교 온누리홀에서 무료 선착순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예. 자,